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얼마 뒤 남친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너네 집에서 진짜로 지불해 주신다는 거야? 지불해 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모은 돈 합해도 전세 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우선 아빠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인 거지. 그래? 그럼 집은 해결이 된 거네? 남친이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묻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서준 씨 표정이 왜 그래?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불만은 아니고 그냥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엄마 말이 그럼 평생 처가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 그럼 서준 씨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나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는 전세도 구하기 힘들걸? 제가 간신히 화를 참으며 말을 했는데요. 사실 남친이 저보다 회사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은 돈은 저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부모님 빚을 갚아주느라 그랬다고 했기에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남친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는 전세 얻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선 땡땡동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떻겠어? 요즘 월세도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관리비에 월세 내다 보면 돈을 언제 모으겠어? 그렇잖아도 나도 걱정하던 참이야. 아니 결혼을 하자고 했으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 있지. 우선 월세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데 그럼 돈은 언제 모으겠어? 거기다 서준 씨 부모님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사실 그것도 걱정이야.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다투고 헤어진다고 하던데 나도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해. 그럼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 그건 네가 잘 알아서 하는 게 맞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봐라.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서준이가 좀 안 됐잖아. 너도 알다시피 네 외가도 진짜 가난했잖니. 근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그런 걸로 힘들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엄마는 서준이가 좀 안 됐고 그래. 물론 헤어지고 말고는 네가 결정하는 거겠지만 우선 사람만 보고 잘 결정해. 라는 엄마 말에 더욱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을 만날 때마다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어느 날은 남친이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휘정아, 요즘 계속 한숨만 쉬고 무슨 걱정 있는 거야? 그냥 막상 결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심란해서 그래. 내가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래?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해. 사실 서준 씨가 나보다 회사도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조금 모은 줄은 몰랐거든. 난 적어도 전세 정도는 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잖아. 미안해. 나도 참 답답한 게 아버지 빚이 있다 보니까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럼 이제 빚은 다 갚은 거야? 이제 빚은 없고 부모님이 벌어서 노후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남친이 긴장된 표정으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진짜로 더 이상 빚은 없는 거지? 지금 내 심정은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혼 후에 시댁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거나 그러면 힘들 것 같아. 그건 서준 씨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에 저도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 뒤 상견례를 한 뒤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남친과 신혼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명의로 된 집에서 우선 지내자는 말이 조금은 거슬렸던지 남친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남친이 모은 돈이 2천만 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1억 정도를 모았고 부모님이 2억 정도는 도움을 주시기로 한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빠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고 얼마 뒤 청첩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보던 남친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희정아, 청첩장은 언제쯤 돌릴 거야?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돌릴 거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럼 청첩장 돌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글쎄, 한 2주 정도면 다 돌리지 않을까? 그래? 난 며칠이면 다 돌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 친척들이랑 여기저기 다 돌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부모님은 지인분들도 많아서 청첩장 돌리는데 꽤 시간이 걸릴걸? 알았어. 그럼 넉넉 잡고 3주 정도면 충분하겠네. 그렇지.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하던 남친이 순간 당황한 채 말끝을 흐렸고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니? 그게 대체 왜 중요하다는 거야? 내 말은 우리 결혼하는데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인 거지. 순간 남친이 실없이 웃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물론 친척들에게는 부모님이 알아서 돌렸고요.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나갈 무렵 남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청첩장은 다 돌린 거야? 우린 다 돌린 것 같아. 서준 씨도 다 돌린 거야? 그럼, 우리 집도 다 돌렸지. 순간 남친 얼굴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친을 2년 넘게 만나왔지만 그날 그런 표정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남친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서준 씨,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혹시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그렇지.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서 생각을 정리하느라 그랬어. 나한테 말할 거라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청첩장까지 다 돌렸으니까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가계부 관리는 내가 했으면 좋겠어. 가계부 관리라니? 그러니까 월급 나오면 내가 생활비로 너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림하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할게. 그걸 왜 서준 씨가 결정하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희정이 너보다 나이도 더 많고 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 많은 거랑 가계부 관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사실 내가 서준 씨보다 돈도 더 많이 모았잖아. 그럼 내가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때 당시 남친의 표정은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정색한 채 대꾸를 하자 남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서 그래. 걱정이라니? 무슨 걱정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가댁에서 해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 해도 내 기가 많이 죽을까 봐 걱정이신 거지. 그래? 그럼 월세로 들어가서 살자는 말인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집도 니네 아버지 명의인데 생활비 관리도 네가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사는 내내 내가 얼마나 네 눈치를 보면서 살겠어. 부부는 동등한 관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네 위주로 되는 거잖아. 내가 그런 걸 눈치를 준 적도 없는데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암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서준 씨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데?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꺼낸 거잖아? 우리들 월급을 합하면 6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럼 너한테 100만 원 주고 내 용돈 50만 원 그리고 450만 원은 우리 엄마한테 보낼 참이야. 순간 남친 입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친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가 전에부터 투자에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면 분명히 2배, 아니 3배로 불려주실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엄마는 벌써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너도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부 전화라든지 제사 그리고 명절 때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바로 친정으로 가도 된대. 그러니 며느리인 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딨겠어? 희정이 네 친구 중에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한다 만다 그러는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완전 대박 기회잖아. 남친의 미친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져 갔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했던 말 잊은 거야? 그때 했던 말이라니? 결혼 후 시댁에 매달 생활비 보내거나 그러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래, 나도 절대 생활비 보낼 생각 없어. 방금 전까지도 서준 씨 어머니한테 매달 45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 월급을 거진다 보내겠다고 했잖아. 근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생활비를 보낸다고 했어. 너야말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고 그럼 450만 원을 보내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그건 생활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잠시 맡기자는 거잖아. 그럼 몇 배로 불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왜 불만이라는 거야? 남친이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이 물을 들이켰습니다. 순간 제정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난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님이 우리 월급을 관리해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물며 난 학교 다닐 때부터 가계부도 쓰고 내가 다 관리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너 혹시 우리 집이 돈이 없으니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집불도 없는 우리 엄마가 돈 관리를 하는 게 못 믿어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우리 집 엄청 부자였어. 근데 엄마가 딱 한 번 실수해서 빚이 생긴 거고 말이야. 그런 우리 엄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믿고 투자해보자. 그러다가 대박 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힌 투자처를 알아놨다고 했거든. 그때쯤 남친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닌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남친의 말을 되새기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사업 때문에 빚을 진 게 아니라 어머님 투자가 잘못돼서 빚을 졌다는 거네? 그렇긴 한데 그동안 엄마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순 없는 거지. 예전에 우리 엄마가 말이야. 투자하는 것마다 아주 대박을 쳤거든. 이번에도 확신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만 믿어줘라. 남친이 빌다시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 순간 순식간에 감정이 식어버렸고 남친에게 조용히 통보했어요. 그냥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집에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서준 씨 집에는 알아서 말해. 뭐? 그럼 헤어지자는 소리야? 다시 한번 말해줘.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말자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제 모습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남친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네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너뿐만 아니라 니네 부모님도 엄청 곤란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뭐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사람들 시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너는 그렇다 치고 니네 부모님 입장에선 이보다 더 쪽팔린 일이 없을걸? 특히나 너네 아버지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한테는 상당히 곤란한 일 아니겠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야. 남친이 마치 협박하듯 제게 쏘아붙였는데요. 남친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것이었기에 저도 목소리를 높여 대꾸했습니다. 네 말대로 상당히 곤란하긴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체면 따위 때문에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리고 니네 부모님처럼 자식들한테 빌부터 살지도 않고 말이야. 뭐?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니네 부모님이겠지.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다 물어봐. 아니지. 네 절친 동민 씨한테 이게 정상인지 한번 물어봐. 30살도 넘은 아들한테, 그것도 결혼한 아들한테 버는 돈을 몽땅 보내라고 하는 부모가 정상이야?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네가 무섭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예식장이랑 예약한 건 다 취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남친의 행동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기에 조금 심한 말까지 하고 말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아빠가 물었어요. 그래서 파혼을 하겠다는 말인 거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눈빛 자체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걸 달라고 하는 부모도 이상한 사람들이 확실한 거고 말이야. 잘 생각했어. 돈이 없는 건 괜찮지만 인성이 개차반인 건 절대로 못 고치는 거야. 어쩜 그런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대화하는 내내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 그리고 들어보니까 서준 씨네 아버지가 빚을 진 게 아니고 어머니가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빚을 진 것 같더라니까. 이상하게 결혼 준비하면서 내내 찝찝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알겠더라니까. 거기다 우리가 청첩장 돌리기만 기다렸다가 그랬다는 게 더 소름이 끼쳐. 한마디로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랬다는 거잖아. 자식 인생이 걸렸는데 그까지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당장 헤어질 생각해. 내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엄마도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네 잘못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운이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수습할 테니까 넌 마음 단단히 먹을 생각이나 해. 라는 엄마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친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카페에 가서 말을 하자고 졸라댔어요. 잠깐만 시간 좀 내줘봐. 우리 부모님은 이미 우리 파혼했다고 친척들이며 지인들한테 다 말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대화를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만난 시간이 있는데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줘. 남친이 어찌나 매달리던지 결국 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더 잘못했어. 그러니까 파혼은 없던 일로 하자. 글쎄 우린 끝났다니까? 난 마음 돌릴 생각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랑 다시 상의해봤거든. 그랬더니 그럼 내 월급만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합의 보면 안 될까? 서준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답답한 사람이었구나. 교통사고도 아니고 합의는 무슨 합의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땐 서준 씨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한테 월급 가져다 드리면서 평생 효자 아들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마디로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효자 아들로만 살아. 근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감쪽같이 잘도 속여왔네. 연기력이 아주 대단한가 봐.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니야, 나는 서준 씨랑 결혼할 자신이 없어.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맘 편히 살려고. 그럼 우리 파혼한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순간 남친이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희정아, 내 마음도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서준 씨는 평생 결혼하지 말고 효자 아들로 살라고.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저기, 그럼 내가 엄마한테 돈 못 보낸다고 말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 남친이 울며불며 빌어대고 있자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 그 카페는 평소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기에 카페 사장님과도 잘 알고 지냈어요. 결국 잠시 후 카페 사장님이 다가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죄송한데 여기 이 사람이 다리를 잡고 놓아주질 않아서 그러는데 경찰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휴대폰을 들자 남친이 급히 손을 뗐습니다. 카페 사장님에게 참 감사했던 것이 직접 택시까지 잡아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돈 좀 있다고 봐줬더니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난리야? 우리 집이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야. 근데 돈 좀 있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개무시해? 죄송한데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휴대폰을 꺼버렸는데요. 며칠 후에는 전 남친이 잔뜩 술에 취해서 우리 아파트까지 와서는 제 이름까지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쯤은 전 남친이 악마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전 남친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안 받았더니 문자로 악담이란 악담은 모조리 늘어놓았어요. 결국 며칠 뒤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야만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는 전 남친이 다시 행패를 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좁다고 했던가요. 며칠 전 가족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맛집으로 소문난 한 음식점에서 전 남친 절친인 동민 씨를 만났습니다. 순간 제가 움찔한 채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에 동민 씨가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희정 씨, 저도 서준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니요? 둘이 절친이잖아요. 서준이가 절친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뿐이지 사실 동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이입니다. 그동안에도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만하라고 그렇게나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서준이네 엄마 때문에 그리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서준이가 모아놨다던 2천만 원도 사실은 대출받을 생각이었을걸요. 서준이네 엄마가 투자한다고 월급 전부 가져가서 싹 다 말아먹었거든요. 서준이도 문제긴 한데 서준이네 부모님은 진짜 거머리라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암튼 잘 헤어지셨어요. 희정 씨랑 헤어진 뒤로도 친구들한테 하도 돈을 빌리고 다녀서 다들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아마 평생 저러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동민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나아졌다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라면 적어도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자식 앞길을 막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